반갑습니다. 동탄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법무사 사무소의 실장님을 모시고 2020년도 바뀐 취득세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710 대책 그리고 84 대책이 나오고 나서 취득세가 너무 복잡해지고 세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주택수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또 알아봐야 되고, 증여도 많이 하고 있죠. 증여 취득세도 알아보고, 네. 등기 절차와 셀프 등기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영구 사무소의 전영 실장입니다. 네, 목소리도 예쁘고 미모도 뛰어나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취득세 보시죠. 네. 7월 10일 710 대책 이후에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7월 10일 이전 계약이면 7월 10일 이전에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금 입금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네,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계약을 했는데 네. 실거래 신고는 그 이후에 하는데, 그러면 계약금을 7월 10일 이전에 했다라는 걸, 입금했다는 걸 증빙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법인은 1주택부터 무조건 12%입니다. 네, 법인 때려잡자 정책이죠. 네. 그리고 다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면 8%, 기타 네. 지역이면 3주택부터 8%입니다. 네. 구입하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취득세도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네. 8%가 되신다고 하시더라도 처분 조건이 있으십니다. 기존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때에는 3년 안에 처분 조건이면 기존 세율로 적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네, 기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새로 구입하시는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 안에 처분 조건으로 기존 세율을 적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건 뭐냐면 갈아탈 때죠. 네. 1번 주택이 있고 2번 주택을 갈아탈 때 1번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면 기존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입니다. 이건 710 대책에서 확대되는 정책이죠. 네. 2020년도 8월 10일 이후 적용분부터 생애 최초는 만 20세 이상 적용되십니다. 네, 이건 원래는 신혼부부만 적용되다가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네. 그리고요, 주민등록상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두 무주택자이며 매매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일시 100% 면제시고 3억 원까지는 50% 면제고 수도권이면 4억 원 이하 50% 면제됩니다. 네, 좋은 혜택이긴 한데 수도권에서 4억 이하 아파트가 좀 많이 없죠. 네. 네. 그리고 또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소득 기준은 직전연도 소득, 세대 합산 모두 7천만 원 이하고요.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부터 내년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네요. 네. 네. 확대된 부분에서는 혼인 여부, 연령 관계 없이 진행되고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이 네, 주의할 점으로는 감면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실거주, 즉 전입을 하셔야 하고요.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는 하실 수 없으십니다. 네. 만약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진. 추진 나갑니다. 네, 증여 취득세입니다. 네. 예. 또 바뀐 부분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이면 주택 증여 시에는 12%로 올라갔습니다. 네. 단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기존 세율 3.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순수 증여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번째, 세대원입니다. 네. 이게 세대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네. 좀 헷갈리죠. 네. 1세대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가족들을 1세대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네. 또 세대가 분리가 되죠. 네. 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으시면 세대를 분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65세 이상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각각의 세대로 봅니다. 네. 주택수입니다. 이것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8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권 시장이 좀 얼어붙고 있고요. 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된다 함은 네.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주거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을 8월 10일 이후에 취득을 하고 그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할 시에는 주택이 2개로 간주돼서 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에는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5년 이후에는 공유자일 경우에는 최고 지분을 가지신 분을 주택 소유자로 보십니다. 네, 공유가 아니더라도 5년이 지나면 네, 주택수에 들어가십니다. 네. 등기 절차입니다. 이게 보면 일반인 분들은 거래를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몰라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데 네네. 등기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등기는 잔금일에 중개인과 매도인, 매수인, 법무사가 참석한 가운데서 법무사가 매도인의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 시에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 이행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떤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인감증명서의 인감 도장이 가져오신 도장과 동일한지가 가장 중요하십니다. 네, 그 밖에는 등기 권리증, 주민등록 초본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구비가 안 됐거나 잘못됐거나 하면 큰일 나죠. 네, 네, 그래서 서류를 들고 등기소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접수하고요. 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등기 권리증이 나옵니다. 네. 등기는 뭐 3, 4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권리증은 일주일까지 보시면 되십니다. 네, 이때 자기 집에 등기를 떼어보면 접수 중이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당일날엔 접수 중으로 뜨고요. 뭐 진행 상태가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게 딱딱하네요. 네, 셀프 등기입니다. 네, 부동산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직거래고요. 네, 법무사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셀프 등기죠. 등기요. 네, 그래도 셀프 등기 오셨으니까 네, 한번 네네네. 가르쳐 주세요. 네, 셀프 등기를 하실 때에는 이제 매도인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네. 매도인 서류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뭐 기타 사항으로는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가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와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등기 권리증이 해당 물건지에 해당하는 권리증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할 수는 있어요. 블로그나 이런 거 보고 할 수 있는데 네, 좀 복잡하고 또 잔금일은 또 바쁘죠. 네, 예. 그쪽에서 잔금을 하고 또 여기 와서 잔금을 하고 보통 2번을 하면서 네. 이사 가고 네. 그러면서 또 챙겨야 될 것도 많습니다. 네, 등기는 꼭 당일날에 이루어지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당일날에 등기를 못 하실 경우 매도인 이름으로 들어오는 채무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당일 접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등기를 할 때에는 저희가 뭐 신청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 가서 세금도 끊어야 하고 뭐 채권 매입도 하셔야 되고 은행에서 뭐 이것저것 절차가 있으시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복잡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등기소 가면 이제 숙련된 법무사분들이 다 하는데 잘 모르는 분 처음 가서 이렇게 버벅대면 무시를 좀 하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등기소에서 설명을 하신다고 해도 뒤로 줄이 10분 이상 서 계실 거라서 굉장히 난감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대출 부분이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대출에 있으신 매수인은 절대 셀프 등기를 안 하시는 게 좋으신 게 뭐 등기야 어쩔 수 없이 다음날에 접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있으신 경우는 절대 다음날에 접수하시면 안 되세요.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가정하에 대출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당일 접수를 하셔야 되고 서류가 미비됐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다시 회수해 간다든 등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있으신 분은 더더욱 셀프 등기는 안 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네. 7개를 모두 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중요하고 또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문의사항이 있거나 좀 궁금한 부분들은 전영 실장님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법무사 분보다 좀 더 싸게 가능할까요? 네, 저희도 법정 보수표가 있습니다. 네. 매매 금액 따라서 늦은 보수료가 붙긴 하는데 요즘은 경쟁사회다 보니까 저렴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기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가 필요할 때 전영 실장님에게 문의하시고 또 맡겨주시면 잘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오늘 바쁘신 중에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부동산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